조간 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와 마스크를 쓰고 1분을 대면했더니 감염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어제 0시까지 오미크론 감염자는 12명 늘어나 총 24명이 됐습니다. 밀접 접촉 조사 대상만 약 1,370명입니다. 새로 확인된 12명 중 10명은 첫 확진자인 인천 40대 부부에서 비롯된 지역 내 N차 감염으로 이미 5차 감염까지 이뤄졌는데요. 인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음식을 서빙하고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감염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1분 정도 접촉했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조만간 국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은 분명하다며 백신 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한겨레 신문입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진통 끝에 김종인 위원장을 앞세워 공식 출범했습니다. 청년 당원들과 함께 출범식 무대에 오른 윤석열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이라며 비판하며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집이 없으면 전월세로, 집 있으면 세금으로 고통받게 하고 코로나 중환자 병실 확대에 써야 할 돈을 표를 얻기 위해 전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뿌렸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와 갈등 끝에 선대위 합류를 결정한 김종인 위원장은 강직한 공직자가 공정과 정의의 상징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기사 경향신문 함께 보시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완전한 보상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추가적 재정 지원 비율이 GDP 대비 4.5%로 선진국 평균 17%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국가가 가계소득에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기획재정부가 국가부채 비율을 낮게 유지하다 보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쥐꼬리만큼 지원해서 그 차이만큼 우리 국민이 고통받게 된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 매출 감소분 보상 비율을 현재 80%에서 100%로 높이거나 아예 매출을 잣대로 한 손실보상액 계산식 자체를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따로 만났습니다. 두 후보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모두 특검을 도입하는 이른바 쌍특검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이번 대선에서 다뤄야 할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꼽고 정치개혁과 연금개혁 문제에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좀처럼 지지율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두 사람이 이른바 쌍특검 도입과 연금개혁 협력 등을 통해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압박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거론되고 있는 두 후보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선 양측 모두 이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맞물리면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단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면서 수도권에서는 12월 초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가 사상 처음으로 10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2.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리모델링 건설 시장 규모가 부쩍 커지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1, 2년 전부터 리모델링 사업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 리모델링 시장 규모도 수주액 기준 5조 2천억 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회에도 리모델링의 핵심 변수인 수직 증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돼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